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이영문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들 잘 계시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사진 강좌 제 8회입니다. 벌써 8회고 사진 구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진의 구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진의 구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진 구도는 꼭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진이 잘 찍었다,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진의 구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수평선을 맞춰야 된다, 때로는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 맞췄을 때의 느낌과 맞췄을 때의 느낌, 사진을 찍기 전에 내 의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흔들려도 상관없고요. 초점이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기 전에 내가 의도한 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진의 구도는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은 어떤 틀이 있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떠한 정답은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와 환경과 생각 속에서 좀 더 멋있고 개성이 강한 사진 또는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초는 알아야지 제가 변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를 알아야지만 내가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떠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진 구도에 대한 기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이 안정적 구도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황금분할입니다. 황금분할. 미술, 영상, 사진에서 무조건 기초적으로 배우는 구도 중에 하나예요. 황금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레임 안에 3등분, 3등분을 해갖고 총 9등분이 나오죠. 그 중에서 교차되는 지점 A, B, C, D, 이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주 피사체를 둠으로써 주목을 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구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숙이가 있고 한라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미숙이가 딱 있다. 교차점에 피사체를 둠으로써 안정적이고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게 황금분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수평구도입니다. 수평구도. 초보, 완전 생초. 이런 분들은 피사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사체. 온리 피사체야. 온리 미숙이만 생각하는 거야. 뒷백, 선, 면 다 무시. 오로지 미숙이만 바라봐. 왜? 이거를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미숙이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모래사장이 쫙 있는 바닷가. 이 선, 그 다음에 이 수평선, 이 선을 기울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 수평선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는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지는 않다. 반대로 안정적이지 않은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때론 비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있어. 이 전봇대가 삐뚤어져 있어. 막 이렇게 안 되겠죠. 이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야 된다. 이게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미숙이가 있다면 수평선이 관절을 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관절을 치지 마라. 수평선이 모가지를 치지 마라. 허리를 자르지 마라. 무릎팍을 자르지 마라. 발모가지를 자르지 마라. 손모가지를 자르지, 이런 관절을 치지 마라가 안 좋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무리 수평선이 맞더라도 될 수 있으면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샷을 만든다든지,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프레임도 다가섰을 때 무릎을 치거나 허리를 치거나 모가지를 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절을 치지 말고, 수평선도 마찬가지, 수평선도 마찬가지, 이런 관절을 치지 말고 무릎과 허리 사이에 허벅지를 자른다든지, 여기서 그 다음에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상체를 자른다든지, 살짝
발목을 딱 자르지 말고, 이렇게 발목을 자르지 말고 무릎과 발목 사이를 차라리 쳐라. 이런 것도 주의사항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구도는 웅장하고 세련되고 진취적이다. 빌딩, 나무 밑에서 위로 치는 로우 앵글 한다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수직구도. 예시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곡선구도는 길이죠. 이런 곡선구도. 율동성이 있습니다. 약간 흐름, 아름다움. 주로 풍경이 많이 쓰겠죠. 풍경, 거리 풍경, 자연 풍경, 뭐 이런 풍경에 대해서 많이 쓸 때 약간 아름다움과 율동과 어떤 움직임, 이런 구도를 나타낼 때 곡선 구도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사진 앵글. 뭐 영상을 찍을 때도 이 앵글이 많이 쓰여요. 첫 번째, 하이 앵글이 있습니다. 하이 앵글.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냐 아이 레벨이냐. 세 번째, 로우 앵글이냐. 카메라가 높게 있어. 부감샷이라고도 하는데 카메라가 높은 데서 아래를 바라보는 거죠. 높은 데서 아래로. 아이 레벨 앵글은 뭐다? 카메라가 미숙이의 눈과 같은 선상에 있는 아이 레벨 앵글. 가끔씩 카메라맨이 들어 눕습니다. 이렇게 들어 누워 들어 누워서 사진을 찍어요. 이게 바로 로우 앵글. 카메라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면 하이, 아이 레벨이면 아이 레벨, 로우면 로우 앵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특징은 또 무엇이 있느냐? 하이 앵글은 카메라 위치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해서 찍다 보니까 피사체가 왜소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약간 코믹스러짐. 그래서 코미디언 프로필 찍을 때는 약간 이런 샷들을 좀 많이 찍어줘요. 조금은 재밌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코미디언을 약간 좀 더 우스꽝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샷을 많이 찍는다. 그 다음에 아이 레벨은 눈높이에 맞춘 앵글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객관적이고 안정된 느낌. 컨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하이 앵글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 레벨을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자 CEO, 진취적인 어떤 인물들, 그런 사람들 인터뷰 사진 찍을 때 대부분 어떤 사진을 꼭 넣느냐? 로우 앵글을 꼭 넣어줘요. 로우 앵글의 특징은 피사체가 위험 있고 강인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약간 응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어. 이 어린아이를 위에서 밑으로 찍으면 더 낮아 보이고 더 귀엽고 더 왜소해 보이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아이 레벨로 찍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애기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같은 눈높이다 보니까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친근하고 조금 친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준다면, 로우 앵글로는 아이지만 성숙해 보여, 어른스러워 보이고, 심지어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뭐 엄청 컸다 이래요. 왜? 이 앵글이 주는 힘입니다. 이게 앵글이 주는 힘이에요. 어떠한 피사체의 어떠한 인물을 어느 앵글에서 주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 앵글만으로도 사진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어떠한 인물을 하이, 로우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의 분위기, 이 사람의 느낌을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앵글만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글이 주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많이 쓰는 구도인데요. 리드룸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룸, 루킹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리드룸은 뭐냐면 프레임이 있으면 미숙이가 바라보는 여기 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드룸이라고 합니다. 리드룸. 안정적으로 보이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넓게 잡는 게 안정적이다. 리드룸을 미숙이가 좁게 잡아주면 어떤 느낌이에요? 답답, 안쓰러움, 고독, 이런 느낌을 주고, 리드룸을 넓게 잡아주면 안정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도를 자주 써요. 왜냐면 내가 이 구도, 앵글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피사체로 하여금 미숙이가 고독감을 주기 위해서는 리드룸을 차단하고요. 미숙이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때는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드룸입니다. 헤드룸은 뭐냐면
9시 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9시 뉴스. 머리 위에 있는 이 공간, 요 공간을 바로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헤드룸. 이 헤드룸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한 손가락 한 3-4마디? 이 공간이 넓어지면 구도가 안정적이지 않고 좀 불안전해 보이고 균형이 안 맞아 보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룸은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9시 뉴스 잘 보세요. 앞으로 요즘은 트렌드가 헤드룸을 없애는 구도도 존재한다. 개성이 있는 샷들은 이 헤드룸을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두느냐가 아니라 아예 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숙이의 머리를 날려.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완전히 뭐 이마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아예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킹룸은 뭐냐면 미숙이가 이쪽으로 섰지만 바라보는 쪽은 이쪽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루킹룸이다. 리드룸, 헤드룸, 루킹룸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인물 사진 찍을 때 그 피사체의 감성과 그런 걸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인상 쓰고 계세요. 약간 고독감 있게 바라보세요. 리드룸을 줘놓고 내가 디렉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밝게 웃게 하거나 좀 안정적인 미소를 짓게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답답한 리드룸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고개를 떨구고 무표정의 고뇌를 하고 이런 걸 디렉팅을 해줘야겠죠. 사진 구도 프레이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앙리 선생님 있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이 선생님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세요. 20세기의 최고의 구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구도는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고, 치우쳐져 있다 이러면 이유가 있고, 이 프레이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색도 어두운 색이 있고 밝은 색이 있으면 배치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구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구도를 갖춰주면 프레이밍, 배경 선정이 됐죠. 스트리트 사진이면 피사체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어요.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지나가기를, 아니면 누가 오기를, 이 실루엣이 나오기를 어떠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관찰, 어떤 피사체를 관찰. 람브란트가 자기 얼굴 초상을 그릴 때도 엄청나게 자기 얼굴을 관찰하고 그렸다고 합니다. 오랜 관찰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관찰 많이 하시고 내 의도를 생각하시고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춘 상황에서 루킹룸, 헤드룸, 리드룸, 황금 분할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서 찍어 버릇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이걸 배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몸에 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구도가 딱 나와요. 이제는 되게 빠릅니다. 이 프로세싱 과정이 굉장히 찰나해요. 많이 찍어본 사람들은. 근데 많이 찍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얼마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관찰하고 찍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 구도는 잡아가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나가셔서 내 일상생활에서의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기처럼. 그럼 오늘은 사진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강좌 리뷰, 사진가 리뷰 여러 가지가 남아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초보들은 1강부터 쭉 한번 저희 영상을 보시면 사진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